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7월 3일 드디어 희망의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 K조선 엄청난 수주 랠리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삼성중공업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의 하반기라는 겁니다. 이 수주 랠리를 현대 삼형제가 선두에서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그림들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멕시코에서 추진하는 해양 플랜트 트리온 프로젝트, 이거는 현대중공업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중과 삼중이 경쟁 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전에 영상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현중이 7월 3일 어제 수주 공시 냈습니다.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FPU 1개이고 수주 금액은 12억 달러 1.56조 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거 설명할 때 아직 현중 또는 삼중 누가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예상 수주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수주 예정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FPU 같으면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에키노르하고 쉘이 추진하는 걸프 오브 멕시코 GOM이죠. 여기에 스파르타 프로젝트 수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 3호 LNGC 두 척, 이게 원화로 6,861억 원, 한 척당 3,430억, 2.61억 달러인데, 이게 선주사가 일본의 NYK 라인이라고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용선사가 중요한데 이게 어디인지는 아직 깜깜하고요. 근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 발주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미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의 발주가 꾸준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일이 27년 10월인데 와, 이제 4년 3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줄이 한 51개월 정도 된다. 이거 엄청납니다, 정말. 예. 성과는 사상 최고가 근방입니다. 어떤 외신은 저게 사상 최고가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한 사상 최고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5월에 수주한 2.77억 달러였습니다. 원화로는 3,711억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27년 11월 인도일입니다. 예. 현대미포가 이제 가스 운반선 두 척, 카캐리어 4척의 수주 공시를 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카캐리어 4척은 원래 2015년 9월에 수주됐던 건데, 그걸 이제 선주사 사정으로 계속 연기하면서 보류됐던 그거를 합의 해지를 해버리고 이 건으로 새로 발주했다, 이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어제 7월 3일자 삼성중공업의 정정 공시가 아주 눈에 띕니다. 작년, 그러니까 22년 3월에 수주했던 박스십, 컨테이너십 5척 인도일이 원래는 내년 말 24년 12월 말일이었는데, 이 인도 일자를 한 4개월가량 미뤄서 25년 4월 25일인가 요때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발주 선사하고 삼성중공업이 합의 연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약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합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예. 둘이 합의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법. 예.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최근의 운임 하락과 운송 수요 감소에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일거리가 막 밀려드니까 인력도 부족하다 해서고, 그래서 생산 일정 짜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조선사가 다 그렇죠.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컨테이너선 인도 일정을 합의 연기한 거니까 서로 윈윈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은 그런데 요즘 이 트릴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이런 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외신 보도 제목이 트릴레마 상황이라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릴레마. 예. 내용은 이런 거죠. 1. 운임은 이미 대폭락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 그러니까 과거 장기 불황 운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고요. 근데 이게 언제 반등할지 아직 감도 잡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신조 선박은 지금 산더미같이 쓰나미같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결정타인데,
이전에 장기 용선한 그 용선료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하늘같이 높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용선료 바가지 온팍 뒤집어 썼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5년까지 컨테이너선 인도 일정 제가 그림 그린 거 그거 감상하시면서 제가 명언 2개를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작년 1월경이죠. 영상 제목에 해운업 잔치 끝났다 이랬었습니다. 예, 해운업 잔치 끝났다. 근데 그때 완전히 피크였거든요. 예, 아주 정확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해운업 잔치 끝났다. 그 다음에 작년 말인지 올 봄인지 뭐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시기는 좀 불분명한데 해운업 잔치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명언이라고 봅니다. 예, 가야 할 가시밭길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나게 놀자가 이거 잘하면 저것도 잘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명언이라는 건 처음 말할 때는 완전히 되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로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신조 발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선봉량 경쟁은 지금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불황 때 인수합병 전쟁, 즉 생존 전쟁 벌어진다는 거 이런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해운사들이 지금 벌어서 가득 쌓아놓은 그 돈은 결국 한국조선사 계좌로 흘러들어올 거다. 즉 기다리면 저 돈 우리 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해운업계가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나가는 그 대응 전략이 뭐냐? 1. 폐선 처리 늘리고 2. 속도 늦추라. 즉 현재 지금 사상 최저 속도로 운항 중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보도 보니까 HMM이 수에즈 운하 지나는 통행료 이거 아끼려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둘러서 온다. 갈 때는 이제 일정 맞춰야 되니까 운하 지나가더라도 올 때는 희망봉으로 둘러온다. 뭐 그런 말도 들었고요. 아무튼 이 속도 늦추기 위해서 프로펠러 교체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전에 한번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 가령 이스라엘 GIM 같은 경우에는 과거 비싸게 용선한 계약을 조기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게 조기 종료시키고 싶다고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바로 구속이라는 거죠. 계약의 구속.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자유를 얻고 싶다면 계약할 때 그 사정 변경 원칙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에 반영을 해놔야 합니다. 이게 계약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 계약은 기술입니다. 기술. 네, 테크놀로지입니다. 계약 테크놀로지. 예, 컨트랙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래 사정이 변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겨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보험 처리를 하든가 하여튼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은 그 멍청한 계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가 하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고요. 멍청한 변호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글로벌 리딩 해운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친환경 선박 발주를 지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조선사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저 돈 우리 돈 된다 이런 겁니다. 머스크, CMA CGM, 에버그린 같은 곳에서는 지금 메탄올 듀얼 퓨얼 발주가 계속 눈에 띄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공의 양자강 조선소의 발주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겠죠. 근데 주목되는 것은 지금 해운업에서 압도적 세계 1등이 머스크 이런 게 아니고요. MSC죠. MSC. 얘가 압도적 1등입니다. 지금 여전히 얘네들은 LNG 이중 추진 신조 발주를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찰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주 예정 리스트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해운동맹 1등이 2M 얼라이언스 아닙니까? 2M 얼라이언스. 여기서 M이 2개 있다. 그게 바로 머스크하고 MSC인데
MSC가 압도적 1등이다. 그 모스크도 MSC하고는 같이 못 논다 이겁니다. 같이 놀 실력이 못 되니까 MSC가 이 동맹을 깨버렸다는 거죠. 이거 지난 봄에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제가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SC가 이제 지 혼자 뛴다는 건데 요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운업 판이 바뀐다 이거죠. 그런데 한편 보면 또 해운업도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고요. 특히 한국은 무역 강대국입니다. 무역 강대국입니다. 글로벌 순위가 한 5등, 6등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한테는 해운업 진짜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못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을 비롯해서 이 해운업계들 대응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선봉장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발표해야 됩니다. HMM도.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우리 다시 매우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조선주들은 그동안 불황기 거치면서 좀 3등, 10등 주식이었죠. 10등 주식. 그렇잖아. 뭐 사실입니다. 10등 주식. 이제 앞으로 이제 우등 주식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10등 주식들은 신용 증거금률이 50%이고 담보대출 비율도 60%밖에 안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우등주였던 그러나 앞으로 10등주로 추락할 것 같은 하이닉스 같은 거는 신용 증거금률은 45%, 담보대출 비율은 70%입니다. 즉 조선주 신용거래보다 하이닉스 신용거래의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다 이런 겁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게임의 규칙인데 근데 업황은 조선업종은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 규칙이 향후에 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건 예상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K반도체 하반기 회복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수차례 분석한 내용이고요. 24년 내년에 회복된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6월 무역 수지 찔끔 흑자난 거 이거는 전형적 불황형 흑자이고요. 수출 감소보다도 수입 감소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찔끔 흑자 났다 이런 뜻이고요. 반도체 회복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선박 수출 폭증했고 에너지 수입 금액이 감소했는데 에너지 수입 금액 감소한 거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 하락한 걸 반영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가스 가격 지금 상당히 올랐고요. 오일 가격도 다시 올라갈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국 무역 수지 흑자가 저게 추세적으로 될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 들죠. 그리고 또 분명한 거는 과거처럼 대규모 무역 흑자는 당분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신용거래 추세를 한번 보면 삼성중공업 6월 19일 이후 증가 추세 점점 더 확연하게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력들, 이거 저는 상당한 고수들로 보이는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업 이 업사이클이 맞다면 그러면 향후 수년간 적어도 새로 들어오는 신용 매수 세력들이 적어도 1,000만 주가량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3월 27일 이후에 신용거래 증가하다가 6월 15일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 매수 세력들이 이익 실현하고 떠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중 일부가 삼성중공업으로 오는 거 아닌지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지금 수주 꼴찌, 수주 잔고 꼴찌, 재무구조 최악인데 그리고 언제 흑자 전환될지 지금 2분기는 안 되고요. 3분기 흑자 전환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YTD 수익률은 압도적 1등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5월 31일 이후에
신용 매수 증가하다가 이틀 전부터 지금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것도 매우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신용 매수 잔고 감소할 것이다. 이런 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매도 잔고 추세 한번 보면은 삼성중공업은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 급속히 진행되다가 최근에 주춤한 모습이고요. 예. 하이닉스하고 한화오션은 공매도 잔고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근데 주가가 둘 다 이상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한화오션이 주가가 저렇게 급등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급등을 하니까 공매도 잔고 확 줄었죠. 예, 숏 커버링이 초기에 저기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저기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도 늘릴까 아니면 숏 커버링을 더 해야 할까 열심히 이제 산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하고 하나오션은 공매도 늘리는 것이 맞고요. 즉 또 신용 매수는 빨리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오션 공매도 때려버리고 삼성중공업은 매수하고 이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